자, 우선은 제곱근의 뜻값표요. 은근히 또 3학년 1학기 걸 다 배우셨는데 제곱근을 제일 어려워한다고 그러던데 니네도 지금 그런가요? 제곱근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뭐 방정식이나 뭐 이차함수나 인수분해나 그런 게 괜찮고 제곱근이 더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를 더 어려워하더라고. 희한해. 여기가 제일 쉬운 데인데 왜 여기를 어려워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곱이라는 게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이라는 게 x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의미는 어떤 숫자를 제곱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냐. 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제곱하면 2가 되냐 이렇게 4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곱근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빈칸인 거죠. 그래서 뭘 제곱하면 4가 되냐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쓰죠. 4의 제곱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모의 제곱근이란 말이 문제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4가 되냐 이렇게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과 제곱은 4다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제곱해서 뭐 4가 되는 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제곱근이란 말 자체가 루트 기호를 얘기하는 거여서 그냥 루트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모의 제곱근과 제곱근 4는 다른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은근히 많이 틀리죠. 네, 요 얘기 자체를.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그 앞에 숫자가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항상 답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0이 들어가게 되면 근이 1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빵개예요. 그래서 루트의 특징이 있죠. 이 루트 안에는 음수를 집어넣을 수 없다. 이 안에는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 네, 아니면 0.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양수의 제곱근은 그러니까 양수라는 말이 이제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양수라고 해야 되겠구나. 분수소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이 방금 했던 얘기죠. 무조건 2개가 양수 음수 해서 2개가 나온다. 0의 제곱근은 0 1개만 나온다. 음수는 없다. 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뭐 도형으로 나와 있을 때 요거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를 여러분들은 배우셨으니까 피타고라스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x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고요. 1 더하기 1은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2여서 이게 방금 했던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이 식이.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2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 2.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도 피타고라스라면 얘는 4고 얘가 3이죠. 근데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수도 외운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신다면 3, 4, 5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로 계산을 해보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이 자리를 x라고 한다면 또 x의 제곱이 돼서 x의 제곱은 25여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가 되니까 아이씨 너무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가 되니까 그래서 x의 값이 플러스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좀 외우셔서 푸시는 게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 2고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 5고 세 칸의 대각선은 루트 10이다.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외워주시고 네,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 얘기를 해봤어요. 자,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것만 그냥 같이 합시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자, 다음 수의 제곱근, 모모의 제곱근이란 말이 보이면 그냥 얘한테다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그냥 바로 붙이시면 돼요. 근데 제곱되면 꺼내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뭘 제곱하면 80일이냐? 그래서 플러스 9랑 마이너스 9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배웠으니까 지금 빨리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자, 얘한테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없는 거예요. 네, 없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얘기고요. 자, 2-1번으로 가면 2-1번은 자, 제곱하여 0.64가 되는 수 얘도 방금 1번에 했던 모모의 제곱근이랑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뭘 제곱하면 되냐? 그러면 0.8이랑 마이너스 0.8을 제곱하면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1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네, 얘가 16이었으니까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된다. 여기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바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냥 얘를 차라리 계산을 해요. 16이라고. 그래서 16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실수가 그래도 좀 적어지는 거죠. 은근히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거 많이 틀리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자, 그 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의 표현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인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모의 제곱근이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시면 됩니다. 네, 전부 다 이렇게 붙여서 표현해 주시면 끝나는 거고 뭐 유리화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유리화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거 뭐 제곱되는 숫자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의 루트 1, 루트 4, 루트 9, 루트 16, 루트 25, 루트 36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소관계 비교할 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2랑 3이랑 4랑 네, 5랑 6이 되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대소관계 비교할 때 사이에 있는 루트 값은 루트 2랑 루트 3,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루트 5부터 루트 8까지 네, 이런 식으로 사이에 다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쟤네들이 루트 2, 루트 3은 1점 몇 정도 되고 루트 5부터 루트 8까지는 2점 몇 정도 된다라는 것도 대략적인 값들을 아셔야지 대소관계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으로 가면 양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얘한테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데 양의 제곱근이라 그랬으니까 양수만 답으로 쓰시면 되고 얘한테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데 음의 제곱근이라 그랬으니까 음수만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쓰시면 되고 모모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고 제곱근 10은 그냥 루트를 붙여서 루트 10이 된다.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는 걸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꺼낼 수 있는 거 꺼내라는 얘기니까요. 네. 루트 64는 8의 제곱이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루트 안에 제곱 밑에 있는 요 수가 양수면 그냥 꺼내는 거다 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도 마찬가지
10의 제곱인데 이 제곱 밑에 이 수가 양수니까 그냥 꺼낸 거예요. 자, 근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제곱 밑에 수가 음수면 그러면 얘를 꺼낸 다음에 무조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예요? 제곱 밑에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꺼내면 돼요. 근데 음수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 그 얘기였고요. 자, 이제 뭐 쭉 푸시면 되겠죠? 뭐 할 얘기는 크게 없고요. 네, 계속 설명할 거예요. 팍팍 나가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 자, 이렇게 얘기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이 되면 밑을 꺼낼 수 있다. 방금 얘기한 게 그 얘기죠? 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5를 꺼내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 5면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5가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얘는 루트 8은 제곱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8 곱하기 루트 8이거든요. 근데 루트끼리는 서로 곱할 수 있어서 8의 제곱인 거고요. 그래서 꺼내면 8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지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분배 법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고요. 얘는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인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곱하니까 7이 된다. 그냥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그냥 꺼내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음수니까 꺼내고 마이너스 붙여서 10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3번, 4번 모양으로 무조건 만들어 주시면 꺼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바로 꺼내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근데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되는 걸 아니까 그냥 쓰긴 하죠. 네. 그래서 개념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푸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냥 접근을 하시면 제곱이랑 루트는 그냥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도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서 없애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그대로 꺼낼 거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11이 나온 거고 자, 얘도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 꺼내면서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곱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죠? 3번, 4번을. 네. 그래서 꺼내는 방식을 좀 생각하셔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꺼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 거여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자, 저 얘기는 할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루트가 있으면은 큰 게 무조건 큰 거죠. 그러니까 루트끼리 비교하실 거면 큰 숫자가 무조건 큰 겁니다. 자, 당연히 음수이면 작은 숫자가 큰 거죠. 음수는 무조건 작은 게 큰 거여서 마이너스 루트 12가 큰 겁니다. 자, 분수로 나와 있을 때는 분모가 큰 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는 분모가 작은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얘도 음수이니까 작은 숫자가 크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1번은 루트가 있고 없고, 네, 이 차이가 있으면 루트를 만들어주시는 게 원래 맞는 방식이에요. 루트를 없애는 것보다. 양쪽을 제곱을 하셔도 되지만, 네, 루트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여서, 네, 1번은 루트 29가 큰 거고요.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15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루트를 만들어주시면,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제곱하면 0.0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0.1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얘는 만들어줘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루트 9분의 1인데 얘는 루트 10분의 4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통분할 수 있으면 통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분을 해주시면은 90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90분의 9가 되고, 90분의 10이 되고, 얘는 90분의 36이 되니까, 네,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양쪽을 제곱하는 게 더 쉬운,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성질. 아직 안 끝났어요, 설명. 네,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여기가 제일 메인이죠. 방금 얘기했던 양수면 그냥 꺼내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고, 지금 이 얘기를 문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 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자, 그래서 양수, 음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셔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식을 쓰실 때는 항상 부등호를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A가 양수란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숫자는 2A니까 2A도 양수란 의미여서 그대로 꺼낸다라고. 부등호가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꺼내 숫자 쓰는 것보다. 그래서 부등호를 무조건 부등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래서 A가 음수면 2A도 음수니까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자, A가 양수면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A는 음수죠. 그러니까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2A가 된 거죠.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2A 이렇게 내야 되겠죠. 그대로 꺼내고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2A는 양수죠. 그럼 얘를 그대로 꺼내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기억나요? 이 방식? 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방식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2-1번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죠? 네, 요거 보고 확인하시는 건데, 요 모양을 찾아주셔야죠. A 빼기 2가 되려면 2가 넘어가니까 A-2는 양수여서 그대로 꺼낸 거죠. 근데 여기 똑같은 A 빼기 2지만 얘를 넘기면 A 빼기 2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였겠죠. 그럼 분배 법칙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곱수를 이용 근호 없애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여기 3-1번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네, 3-1번을 얘기하면 루트 14 빼기 x인데 x가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x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14보다 작은 제곱되는 수를 생각하시라는 얘기고, 루트 14보다 작은 제곱되는 수는 루트 9, 루트 4, 루트 1.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숫자가 되려면 얘는 x에 5가 들어가야지 9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에 10이 들어가야지 4가 되고, 얘는 x에 13이 들어가야지 지금 1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5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니까 얘가 루트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4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하기예요. 자, 곱하기는 루트 12x면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짝수인 애는 상관이 없고 지수가 홀수인 애만 하나 더 곱해 주셔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완전 제곱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수를 짝수로 만드는 걸 우리는 완전 제곱수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인수분해에서 완전 제곱식 배우셨잖아요. 가로하고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수가 완전 제곱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장 작은 수는 3이 맞아요. 그러니까 3을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뭐냐, 세 번째로 작은 수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3이 되는 건 맞지만,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물어보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 곱하기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3 곱하기 2의 제곱이 두 번째로 작은 수거고, 세 번째로 작은 수가 되는 거는 3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규칙으로 쓸 수 있으셔야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작은 걸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두 번째로 작은 게 뭐냐, 세 번째로 작은 게 뭐냐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뭐 여기 밑에 써야 되는 것들은 뭐 제곱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지수가 홀수이므로 x값은 3이다. 뭐 이거는 쉽게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노란색 내용 꼭 잘 기억하세요. 네, 어려운 거에는 항상 저렇게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무리수와 실수까지는 우선은 안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16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